안녕하세요. 동탄토박입니다.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제 보유보다는 무조건 실거주를 하라는 취지예요. 공시가격 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14억으로 상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이제 기존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해요. 그리고 그 과세 표준에서 종부세율을 곱하면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종부세 세금이. 이제 공시가격이 15억 수준이라면 이제 시가 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탄도 상급지 여건처는 이제 20억의 근방이죠. 계산을 해보면 공시가격 15억에서 과세 기준 12억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60%거든요. 그 곱하면 1억 8천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종부세율을 곱해주는데 3억 이하면 0.5%입니다. 그래서 1억 8천에 0.5%를 곱하면 종부세가 90만 원 돈이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거주자에게는 14억, 비거주자에는 9억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실거주자 이제 과세 기준을 14억으로 빼서 세부담을 적정화해주겠다는 건데 개정된 대로 계산을 해보면 15억에서 과세 기준 14억을 빼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고 종부세율을 곱하면 30만 원이 나와요. 9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60%인데 70%로 이제 인상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약 한 35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존 90만 원에서 많이 축소가 돼서 이제 실제로 거주한 사람한테는 세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거주자는 과세 기준을 9억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294만 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가 엄청 크죠. 그리고 또 이제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차이가 클 거예요. 이제 종부세율이 이제 3억 이하면 0.5%인데 6억 초과 10억 이하부터는 1%거든요. 이것도 1.3%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확실하죠. 이제 세액공제도 보유공제가 줄어들게 되고 거주공제 위주로 전환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 9일 원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중과세율을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어요. 27년도에는 기본세율에 이제 5% 중과를 하고 28년도에는 10% 중과를 합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한시를 놓기는 했는데 5월 9일 기준으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정부가 부침개 뒤집듯이 이제 말을 바꿔서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주 정책이 바뀌고 말을 바꾸는데 다음 정권까지 기다려봐도 되겠다. 급하게 팔아버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그때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년이 지나면 또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끝에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어요. 올해 10월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8월 3일 전에 이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제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이제 8월 3일 이후부터 앞으로 이제 계약되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착한 임대인 혜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요. 이제 임대차 계약 맞출 때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임차를 했고 그 임차 계약 대비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했으면 이제 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주고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에요. 정부 취지가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 상생임대인 제도는 비거주 주택 보유 세제 지원하는 거라 양쪽의 니즈가 달라서 이 제도를 그만하겠다, 올해까지만 하고 폐지하겠다 이 말인데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상생임대 제도를 하고 있던 주택자들은 이제 올해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27년까지 매도를 해야 하고요. 아직 임대차 기간이 좀 남았다, 내년 이후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 되는 날과 29년 12월 31일 중에 빠른 날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비과세 혜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차 임대료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폐지한다고 해서 이거 팔까요? 절대 안 팝니다. 혜택 주는 기준이 1세대 1주택자예요.
근데 이제 주택 한 채 있으시거나 일시적 2주택자분들이 상생임대 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보유를 해야 세금도 절세해준다고 하는데 이 정부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저 같아도 이제 그냥 가지고 있거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더 임대료를 더 받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 발표된 거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올해 말까지 국회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부분 시행이 됩니다. 근데 뭐 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거의 그대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이제 실거주자는 올해 거주할수록 세제 완화를 해주고, 거주하지 않으면 올해 보유하더라도 세금 때리겠다 이건데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1, 2년 안에는 한 채 매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변동이 계속 있어요. 다주택자들도 이제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하겠다는 것도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내년이 지나고 한 2, 3년 정도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8년에서 10년 동안 임대를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 매물이 있는데, 이제 그 매물들이 좀 나올 시기예요. 28년, 29년 한 2년 정도 세제 개편 시행 시기를 줬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물을 잘 확인해 보시고 매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시기 놓치면 당분간 매물은 잠기고 전월세 임대료는 상승이 될 거라서 지금까지 26년 세제 개편안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